실제로 부대에서는 저라면 이제 맞거든요. 자, 삽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유리하죠. 근데 유리한데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11화. 저번에 9화 10화 했죠. 9화 10화. 네, 9화 10화 했는데 신기하게도 전술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하게 전술에 관련된 부분 일체 제외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는지 보다는 이런 상황에 또 이렇게 흘러가구나, 또 그냥 뭐 이런 기술들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가볍게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견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술은 답이 없습니다. 누가 하든 다 맞고 그 사람들의 결정이 그 전술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전술보다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리뷰 말고 관찰, 오늘은 관찰 영상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지극히 주관적인 오로지 저의 생각만을 가지고 강철부대 11화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림만 개척작전, IBS를 들고 진수 포인트까지 이동. 이거는 뭐 방법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어가든 들고 가든 끌고 가든. 자, 이제 수중에 IBS까지 이제 진수가 되면 이제 페달링을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급품을 들고 섬 측면으로 다시 이동하네요. 그리고 IBS를 IBS 은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급품을 가지고 출발점으로 복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명이, 이거는 거의 개인적인 근거에 의거한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무기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도 전술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체력이 좀 더 좋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개인 피지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래서 이제 전술의 개념하고는 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이죠, 그냥. 전술이 아닌 그냥 미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니 강철부대라고 뽑는다면서 왜 전술은 안 하고 이렇게 미션만 하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체력들이 다 전술이에요. 전술에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작전팀들이 또는 전술팀들이 뻘에 들어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을 올라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위험지역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몸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임무완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단련하는 게 특수부대원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전술과 상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체력도 전술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체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수부대원들은 강인함, 우락부락, 그리고 날렵함, 민첩함, 그리고 파워, 이 모든 것들이 몸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개개인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은 또 하나씩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장단점을 잘 분배해서 특수부대 팀들도 각각의 임무가 조금씩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또 주특기도 나눠지겠죠. 지금 사강 쟁탈전 3개 부대네요. 3개 부대. SSU, 해병 수색대, SDT. 뭐 이거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누가 맨 마지막에 들어올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에 많이 의거하거든요. 특수부대원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순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SDT 이정민 대원이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이게 무게 그런 걸 좀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난 거죠. 정신력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정신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력만 있으면 다 똑같은 능률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특수부대원들은 그 정신력이 일반인들보다 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오래 버티긴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더 힘들고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내 몸을 가다듬는 게 특수부대원들의 일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이 왜 대단하냐면 유산소도 하고 근력도 하고 민첩성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거의 상급 단계까지 계속 올리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죠. 황충원 대원님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황충원 대원님이 무릎으로 이동을 하죠. 무릎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체력 소비가 훨씬 큰데도 체력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지금 정성훈 대원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지쳤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힘의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지치기도 하는데 내 한계, 체력에서 한계점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멘탈과 먼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이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부대의 전투력은 잘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게 가로림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분만 있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누가 제일 지쳐있고 누가 늦게 들어오고 누가 퍼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1등이어도 내가 아무리 먼저 간다고 해도 이게 작전에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은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냥 싫은 소리 한다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멘탈을 잡는 방식이 강압적이 되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얘기로 달래서 하자니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선호하는 방식은 멘탈을 그 순간에 과감하게 빡빡 센 말로 팍팍팍 쳐주고 따라와 뭐 하는 거야 자존심을 빡빡 긁어줘서 정신이 반짝들게 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약간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선배들을 좀 좋아했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화가 나지도 않아. 내가 퍼지잖아요. 저도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막내 때도 안 퍼지려고 막 하지만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선배들이 옆에서 당금질을 빡빡빡 해주면 그게 자극이 빡 꽂혀가지고 엔돌핀으로 빡 바꿔서는 순간에 이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군생활 13년하고 전역했잖아요. 그 전역한 이유 중에 가장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나이도 들 거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운동 능력도 상실이 될 건데 그때 가면 내가 자랑스럽게 후배들한테 너희들도 해야 돼 너희들도 해야 돼라는 말을 못 할까봐 못하는 단계가 올까봐 제 마지막 자존심 딱 지키려고 전역을 했었죠. 그때. 오케이, 자 잘 보시면 정성훈 대원님이 이제 딱 보트에 오는 순간부터 페달링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자, 왜 갑자기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빡 정신이 뛰었을까요? 아, 코스가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가 끝났다는 그게 멘탈이거든요. 자, 이번 영상을 보면 정성훈 대원님이 진짜 알기로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이제 악플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사람은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정성훈 대원님을 이제 존경하는 게 뭐냐면 물론 특전사에서도 해상 전문 팀이 있지만 저는 해상 전문 팀이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경험은 했지만 실제로 정성훈 팀장이 있는 SSU가 심해 잠수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잠수 대결을 정성훈 팀장님과 함께 한다면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100% 져요. 각각의 분야가 있고 각각의 자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SSU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분야가 아닌 대테러 분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경험을 하는 거지만 프로그램이 수준이라든지 잠수 쪽으로 완전 빠진다면 SSU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희 여러분들도. 네. 또한 정성훈 팀장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수부대원들 안에서 지금 겨루기 때문에 지금 약해 보일 뿐이에요. 방송에서는. 이 모든 분들 절대 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그 사명감들 가슴속에 항상 있고 또 부대에 대한 그 애착이라든지 자긍심이 항상 가슴 안에 썩트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은 악플을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려했던 점이고 바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강철 부대 출연진 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저는 마지막까지 좀 멋진 모습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끝내주세요.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SSU가 덤섬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보급품이 군장. 근데 여기 보면 김민수님과 정해철님 굉장히 힘든 와중에서도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SDT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 SSU랑 이제 해병 수색대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반과는 다르게 더 늦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완주가 목표로 변해버렸죠. 첫 스타트 할 때는 우승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완주가 목표.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IBS 은닉하기 위해서 SSU 정해철 대원이 이제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틀을 잡고 있어요. 틀을. 보트가 들어갈 사이즈를 중구난방 파지 않기 위해서 딱 틀을 잡고 딱 파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술이 아니라 이제 삽기술이죠. 삽기술. 저도 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삽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진흙은 아니네요. 완전 뻘은 아니에요. 이제 약간 물이 잘 빠지는 그런 땅인 것 같아요. 삽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삽이 제일 중요해요. 첫 삽을 엄청 깊게 파야 돼요. 삽질을 할 때 포인트는 우선은 내가 깊게 들어가서 해야 돼요. 자, 위에서 땅을 파면 허리 이렇게 숙여갖고 파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발이 여기 담겨 있어요. 지금 여기가 땅인데 내가 발을 여기까지 집어넣었어. 그러면 저는 삽질하기가 편해요. 여기서 퍼서 그냥 옆으로 버립니다. 네, 그게 삽의 기술입니다. 내가 힘들이지 않는 기술.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삽 기술이라고 하죠. 작업도 많이 해봐야 돼. 이거는 뭐 전술일까? 왜 지금 IBS를 삽질을 해서 IBS라고 하니까 잠깐만 이게 또 네, 지금 IBS를 땅에다 묻고 있잖아요. 왜 묻는지 아세요? 덤대로는 네. 은닉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은닉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작전으로 치면 적지역을 침투하는 거예요. 내 보트가 해안가에 떠 있으면 다른 나라 보트잖아. 적군의 보트고 침투했다는 걸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은밀 침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은닉은 필수인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제가 퇴출했을 때를 대비해서 펌프, 보트 펌프까지 같이 원래는 보트에 휴대도 해요. 이제 이게 작전이 또 끝일 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 육체적 능력을 좀 테스트하는 것들이 지금 한 20%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완전 전술이 무너진 건 아니죠. 약식으로 넣은 거니까. 하지만 이 전술들이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이 오픈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해서 저는 그래서 강철부대 프로그램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마냥 좋을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막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서 그리고 해병 수색대가 노를 가지고 이제 삽 대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부대에서는 저러면 이제 맞거든요. 실제로 저러면 부대 장비 담당관님한테 맞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노로 저희도 이제 해상훈련을 가잖아요. 특전사도 매 해마다 해상훈련을 가요. 노로 이제 저렇게 하면 부대에서는 실제로는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술에는 정답이 없고 전술은 응용이거든요. 응용을 잘 한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저렇게 삽질한다고 해서 저희는 장비 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실제 상황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혼자서 삽질하는 것보다. 뭐 이제 군장을 메고 군장을 메고 이제 뛰는 거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체력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체력이라서. 자, 이제 가로림만 개척 작전을 총평을 한다면 이것도 뭐 지금까지 그랬던 대부분처럼 체력에 의한 체력이 90%. 가로림만 개척 작전의 승패의 포인트는 결국은 여기서도 체력이었던 거죠. 저는 SSU가 우승하지 않았을까라고 틀림없이 생각을 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 누구를 응원한다기보다는 다 응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결국은 이분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가지고 제가 응원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쪽 어깨, 한쪽 가슴에는 부대 마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강철부대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화해서 보시면 초점이 사람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부대에 좀 더 좋은 영향이 있게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부대가 있어요. 필요 없는 부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절대 세상 어느 나라에도 필요 없는 부대는 없습니다.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절대 무시받아서는 안 돼요. 군생활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절대 무시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강철부대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왜 못하냐. 절대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얘는 특성상 누군가는 힘든 걸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는 잘한 걸 보여줘야 이 차이 때문에 방송이 더 재미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취지는 좋았다 이거죠. 그래도 이왕이면 모든 부대들의 각 특성에 맞게 멋진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UDT가 저번에 사격회가 우승해서 장어 먹네요.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보양식 있으신가요? 아, 보양식이 있어요. 우선 소고기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카페인 음료. 제가 생각하는 보양식의 기준은 그날 하루를 견디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잖아요. 저는 카페인 음료 정말 많이 먹어요. 지금도. 아, 지금도 커피 먹고 있지. 지금 보면 장어 보면서 속옷도 홍보하잖아요. 정말 눈에 띄게 PPL을 딱 해버리네. 아, 이러면 광고주들이 좋아하죠. 이런 방송들을 대놓고 광고해줘 버리는데. 이상사님도 PPL이 들어오면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대놓고 할 수 있어요. 네. 들어올까요? 근데? 자, 우선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UDT가 특전사를 뽑았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707과 SSU가 이제 붙게 되는 건데, 미션도 나왔습니다. 이제 미션은 대항군이고 UDT랑 특전사가 대항군 작전을 펼칠 거고, 707과 SSU가 이제 1000kg, 이제 1000kg 타이어 1000kg짜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1톤짜리 타이어가 있을까? 이 대항군 작전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작전팀에서 대항군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항군이 있는 작전을 한다든지. 배가 나왔네요. 군함. 네, 거대한 군함이 나왔습니다. 서울함 탈환 작전, 대항군이 점령한 서울함의 침투, 그리고 기밀 물품 3가지로 확보 후 신속히 기화. 단, 대항군과 교전 중 총상 시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구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침투로거든요. 침투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은 인질 구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획득인 거예요. 지금 작전이 선박 작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UDT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리하죠. 근데 유리한데 작전을 까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특전사도 작전 부대란 말이에요. 위치나 장소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UDT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한 80%? 하지만 특전사도 전술팀이란 말이죠. 전술은 거의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산에서 하든 건물에서 하든.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박준우 상사님의 짬 정도면 머리 회전을 좀 빨리 돌려서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총이 페널티잖아요. 빨리 진행하더라도 개개인의 구역이 있어야 돼요. 뒤에서 칼 맞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뒤에서 칼을 안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전술의 기본입니다. 근데 4명이서 내 경계구역을 나누면 몇 도로 나눌 수 있죠? 360 나누기 4. 그러면 그 90도를 적절하게 나누는데 문제는 90도에서도 내가 놓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상대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약 130도에서 150도를 서로 케어를 해주는 게 그게 전술의 기본입니다. 그게 호흡이거든요. 이 박준우 팀장이라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사전에 잘 협조해가지고 진행한다면 이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힘든 싸움이 되겠죠. UD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아요. 어디서부터 침투하자 이게 딱 나오는 순간이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가자라고 한 번에 나오잖아요.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감한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박준호 선생님이 여기서 2개조로 나눠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감히 얘기를 한다면 전술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4명이서 간다면 내가 이 방을 왔다 나가면 다음번에 이 방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4명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2개 팀이면 남이 훑고 지나가도 내가 다시 들어가도 몰라.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서로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1, 2층으로 왠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박준우 저희 상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제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면 1, 2층으로 나눌 것 같아요. 1, 2층으로 나누면 이제 확고해지잖아요. 1층은 한 개 팀 가고 2층 한 개 팀 가버리면.
그래서 속도전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상황이 끝나봐야 이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또 하나가 돼 있네요. 테러범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테러범을 지금까지 방송으로 보면 그래도 테러범들이 막 작전팀처럼 막 뛰어다니지 않더라고. 제자리에 서 있더라고. 걸어도 10보 이내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냥 상황 묘사만 해주는 테러범의 스타일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할까를 고민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박준우 팀장님이 속도전에 집중을 했네요. 속도전. 이게 말하고 싶은데 작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또 작전이라서.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제 견해, 네, 제 생각은 그냥 오늘 이 정도까지만. 여기서 이번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화를 전부 다 시청을 하셨잖아요. 네. 선박 대테러 작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가 되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박작전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노출도 좀 많이 되는 곳이고요. 작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안 들키는 거거든요. 작전에서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 아무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임무만 완수하고 딱 나오는 게 베스트예요. 그게 최고의 작전.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항군을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빌딩이고 건물이다라고 하면 건물은 틀이 있어요. 딱 이렇게 각이 지고 그래서 경계할 곳이 창문, 계단 뭐 이렇게 이제 입구들이 눈에 환하게 팍팍팍 들어와요. 하지만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일자로 층이 있다면 선박은 이렇게 계속 꺾여 있는 층들이 많아요. 꺾여 있는 층이 많기 때문에 숨을 코너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경계구역이 이제 늘어난다는 게 경계구역이 늘어나는 건 이제 시야의 일자거든요. 이 작전 구역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야를 확보를 하고 적을 빨리 제압을 할 건지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이 작전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UDT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세상에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팀 다 베스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대도 선박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구간인데 하나 아쉬운 건 그거죠. 저번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이미 촬영은 끝났잖아요. 이 정도 되면 좀 더 이제 전술과 연관이 된다면 총상을 당한 환자들은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뭐 몸에 맞거나 머리에 맞으면 헤드샷, 뭐 한 명 사망. 그때는 1분이 아니라 뭐 플러스 5분을 한다든지 이 부위마다 만약에 다리가 맞았으면 다리에다 이제 부목을 설치하고 이동을 한다든지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해지겠죠. 작전의 시간도 엄청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계속 저도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관심 있거나 아는 분야에서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억누를 뿐이죠. 말하다가 실수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꼭 보안 관련해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의 항상 마지막은 저희 군인분들 지금 강철부대 출연하고 계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제가 적극 응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은 이 모든 공들이 지금 필드를 뛰고 계시는 지금 복면 안에 얼굴을 감추고 계신 작전 요원들한테 이런 공들이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사 클래스 채널의 이성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